네, 마감을 앞두고 국내 증시 주춤합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을 줄이고 있고 코스닥은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 시점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오늘도 마켓 일타 강사와 시장 그리고 종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네. 오늘 이제 종목 리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코스닥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빠지는데 그 이유를 어찌 해석해야 될까요? 바이오가 좀 낙폭이 좀 크죠. 전반적으로 이제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알테오젠 관련돼서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레포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모증권사에서 조금 아리까리하게 좀 나와서 조금 이제 알테오젠이 좀 오늘 장중에 하락폭을 좀 반납하고 있고 상승 하락폭을 좀 확대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좀 반납하다 보니까 코스닥,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하고 좀 유사하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이 코스닥이라고 하면은 중소형 지수죠. 러셀 2000 지수가 최근 하락에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동족값을 이루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태까지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좀 많이 던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코스닥 위주로 좀 중심적으로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색깔을 이 컬러를 우리가 좀 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은 컬러 갈지 아니면 어두운 컬러로 갈지 그것도 이따가 잠시 뒤에 트럼프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어두운 색깔 얘기부터 먼저 나눠볼까요? 네, 어두운 색깔 얘기면 사실은 악재인 거죠? 네, 조금 이제 이쪽으로 조금 뭔가 모멘텀적으로 좀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낙폭이 좀 더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쳤었죠. 바로 이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의 이 반도체법. 이전에 이제 바이든 정권 하에 이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부분은 칩스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해외 기업이 리슈어링,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데 요 관련된 부분이 보조금법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폐기 조치 관련된 부분 절대적으로 나는 폐기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좀 말투를 좀 어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 내부의 의원들이 특히 상원 의원들이 지금 이 부분들을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폐기를 한다고 해서 폐기되는 게 아니라 또 국회에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불안들이 좀 가중화가 되면서 이게 정말 될까? 아니면은 그래서 지속이 유지될까? 결국은 뭘까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공화당 내부의 반응입니다. 지금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그리고 인디애나주에 이게 이제 통상 전통적인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공화당 강세 우세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관련된 상원 의원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연설을 보고 공감은 하지만 칩스법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선구안적으로 좋은 법안이다. 저도 사실 이제 만약에 우리 동네에 뭔가 공장을 짓거나 해외 공장에 들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뭐죠? 엔비디아 연구소가 들어온다. 애플 연구소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지역이 상당히 좀 좋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땅값도, 건물 가격,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법이 좋을 수밖에 없고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 관련돼서 상원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에 대한 의견들을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다는 식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결들이 점진적으로 쉽게 해서 토드영 상원의원과 마이크 상원의원들은 각자 그 공화당 내부 인사들을 만나서 이 관련된 폐기 법안을 제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좀 강력하게 좀 어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소부장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작년 반도체 정성기를 이끌었던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였죠. 한미반도체를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한미반도체가 결국은 SK 하이닉스한테 일감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의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반도체 칩스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모는 대략적으로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 규모가 주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HBM GPU에 쓰일 수 있는 HBM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건데 여기에 토드 영 상원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화당 내부에서 어떻게든 이 부분들,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었는데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 뭐 법인세 폐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트럼프가 법안을 발의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켰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고용 창출도 실제로 그 주에서 많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좀 힘들겠죠. 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칩서버 폐지의 최대 피해 기업은 삼성전자도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도 나온 만큼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들 여러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는 그 칩스법 폐지도 그렇지만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후에 15% 급락을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가이던스 서프라이즈가 부재했다라는 이유로 상당히 큰 아쉬움을 샀는데 엔비디아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마벨까지 이렇게 좀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기술주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서학개미 분들도 엔비디아 같은 거나 테슬라 같은 거 계속 지금 물 타다가 손실이 마이너스 30%, 뭐 50%,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결국은 불확실성이겠죠. 완벽하게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든지 뭔가 이제 호재가 딱 뭐 정확하게 나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칩스법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의회 동의가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과반수 이상의 특히 이제 한 3분의 2 정도의 이런 뭔가 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야지만 이 칩스법이 폐기가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뭘까? 이걸 가지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와 그리고 이에 관련된 칩스법 폐기를 반대하는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겠죠. 이와 관련된 부분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해서 월가 쪽에서는 칩스법 폐기가 최대 6개월 뒤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의 하반기에 좀 돼서야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결론, 오늘의 결론은 뭘까? 그러면 반도체를 사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의 1타 강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에 굳이 베팅을 하진 말자. 그리고 지금 워낙 뉴스들이 다른 섹터들 쪽 위주로 많이 순환매가 돌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지 뭐 조선 또는 방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정부 정책, 그럼 결국 저는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주가 3월 달은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잠시 뒤 그 관련된 종목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책 모멘텀이 확실한 그 섹터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산 아니면 조선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종목이 네. 사실 시간에서 굉장히 전일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발 갭 떴다가 밀려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갭 떴다가 밀리고 아래꼬리 달리길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휴스틸로 한번 제대로 보여드렸잖아요. 스토리텔링 말씀드리면서 이 후발주 좀 가지고 나왔고요. 계속해서 이쪽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가 9,110원에 편입하고요. 종목명은요. DK 락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K라 결국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모멘텀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가 왔다가 오전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고요. DK락 말씀드릴게요. 튜브 피팅 밸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부분은 뭐냐면 유가, 오일과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화학에 들어가는 이제 필요한 튜브 피팅 밸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미국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현지 법인과 공장이 있는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의 누드라릭스와 합작 법인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요. 북미 LNG, CNG 시장의 공급망을 이미 22년도부터 확대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고객사에 천연가스 차량 연료 시스템이죠. 운반 차량 연료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고객사로는 커민스와 헥사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중간에 뭐 북부에서 남부까지 이동할 때 파이프라인도 중요하지만 그 파이프라인으로 다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량 관련된 연료 차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조금 매수할 수 있는 다시 찬스가 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피팅 밸브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관련 네. 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미국 에너지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 이제 단기적으로 차트 보면요. 뭐 이렇게 보면은 아예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한 이제 시간에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었거든요. 10% 떴다가 오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아래꼬리 달리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미리 얘기하지 왜 지금 들어가라 하지라고 할 텐데 그렇게 따지면 휴스틴이나 좀 볼까요? 왜냐면 휴스텔, 넥스텔이 오늘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결국은 휴스틸도 갈 길 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디케이락이 오히려 휴스틸의 공가 2차 파동을 좀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차트의 모습이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장대 한봉 세울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한 방을 좀 보고요. 11,000원 아니죠. 1,800원 선을 목표 가격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을 8,3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0,000원 선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DK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스틸이 쉬어갈 동안 그 자리를 DK락이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하시나요? 뭐 추가적인 부분들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4월 달에 기술주를 보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불확실성. 결국은 이제 LNG 프로젝트에 연계된 스토리텔링은 이제 에피소드 1탄이 끝났고 2탄으로 접어드는 과정이 왔습니다. 이때 DK락뿐만 아니라 어제는 제가 현대임스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추가적인 종목들 오후 4시에 여러분들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끝난 후에도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